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제가 보통 아침 일찍에 녹음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일찍 녹음을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기상 직후 목소리가 좋은 상태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잠기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또 녹음이란 게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점점 또 하기 싫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해야 될 때 바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 자취, 독립 등 뭐랄까 이 팟캐스트 니값에 충실한 그런 에피소드를 몇 개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이런 주제의 공통된 키워드는 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혼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니까, 둘이 아닌 하나니까 독립심과 더불어 외로움이라는 꼬리표도 같이 따라오는 듯해요. 저는 독립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는 우호적인 편입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또 해보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추천하는 쪽입니다. 제 경험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서기보다는 당연히 업앤다운도 있었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95% 이상은 좋은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발전이나 성장에 있어서 확실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깨닫는 점도 많았고,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책임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제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제가 마냥 이렇게 좋은 점만 내비칠 수는 없어요. 1인 가구 생활이 아무리 이렇게 편하고 좋다 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연애 여부를 떠나서, 주변 친구, 가족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 있는 순간에 외로움이란 걸 느껴보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기도 하죠. 안 느껴봤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사람은 여러 형태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안 외로운 순간이 더 많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외로움을 키워드로 해서 다양한 주제에 연결시켜서 저의 의견,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정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는 외동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흔히 이제 외동딸, 외동아들이다 하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외롭지 않아? 심심하지 않아? 이런 말 꽤 듣게 돼요. 저도 많이 들어봤고, 아무래도 흔하지 않죠, 외동이. 대부분 둘 이상은 낳으시니까, 특히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솔직히 저는 자라오면서 외로움을 못 느껴봤어요. 항상 옆에 가족들이 있었고, 또 저는 조부모님이 케어해 주셨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대체로 외로움을 느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 관계는 제가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크루를 좀 좁고 깊게 가지게 되는 성향을 갖추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일 활발했던 시기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리는 게 없었죠. 어리고 천진난만한 시기였으니까. 얘랑도 친구하고 쟤랑도 친구하고 누구랑 붙어 다니고 우리 그룹에 누구를 추가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친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단짝 친구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쉬웠던 시기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도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인형놀이도 하고 놀고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았거든요. 또 학원 끝나고 분식 사 먹고 놀이터 가고 근처 친구 집 놀러 가고 등등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외로움을 못 느꼈어요. 그 다음 배려심, 양보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자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나눌 일이 없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게 혼자니까 내가 다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 좋긴 했어요. 옷을 쉐어할 필요도 없고 장난감을 나눌 필요도 없고 음식을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나름 럭셔리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방을 2개나 썼다는 점. 부모님께서 방 2개를 그냥 다 제 방으로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침대방이랑 공부방을 나눠주셨죠. 완전 프리빌리지한. 아주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누려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나누는 것에 경험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약하지 않냐, 배려심, 뭐 양보심에 약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험 자체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제가 보고 자라온 게 있잖아요. 가족들을 보면서 또 어른들을 보면서 음식도 나누고 집에 누구 초대하고 항상 뭐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모습. 뭐 전화해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아니면 근처 동네에서 만나서 이렇게 누구한테 주고 항상 그런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배려심, 양보심도. 근데 또 제 성향, 성격 같은 게 막 먼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다가가고 엄청 이렇게 따뜻하게 막 먼저 뭘 나누고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막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잘 못해요. 제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분들, 좀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제 목소리나 말투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막 뭐 제 말투가 이렇게 딱히 아주 이렇게 다정한 편은 아니죠. 그쵸? 좀 간결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시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말투뿐만 아니라 뭐 표정 표현도 이렇게 다채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같은 게 있잖아요. 크지 않아요. 서프라이즈 같은 걸 받았을 때 당연히 마음속이야 막 엄청 크게 리액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텐션 자체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 크게 감동을 받고 엄청 신나고 그래도 이게 좀 잔잔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표현이 풍부하고 표현 잘하고 애정 표현 잘하고 막 리액션 좋은 사람들, 리액션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전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고 좀 잔잔한 편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게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너무 어색하고 그걸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내 모습도 너무 어정쩡하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봐온 사람들은 거의 다 잘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외동으로 자랐을 때 그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외동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 하면은 외동이라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순간도 많았고 아 그래도 뭐 언니나 오빠든 동생이 누가 한 명 있었으면 괜찮았겠다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대체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힘들 때,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족 관련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뭐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냥 오로지 제가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감내하고 헤쳐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게 어땠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내 혈육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될 혈육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 몰라라 할 혈육이었는지 또 자라면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뭐. 그냥 혼자 추측할 뿐이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그래서 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있으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죠. 반면에 외동을 태어나게 잘했다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우애가 좋은 형제도 있는 반면 크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뭐 싸워서 멀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서로 그냥 연락도 안 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누굴 만나는지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연락 자체를 안 하죠. 근데 보통 남매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쪽이 이제 동생을 케어를 많이 했을 테니까 또 자라오면서 그래서 좀 관계가 두텁겠죠. 반면에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형제 자매들은 물론 친한 케이스도 있지만 뭐 1년에 한 번 보고 연락 같은 건 당연히 안 하고 카톡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형제 자매도 같이 이렇게 자라봤을 때나 가까운 거지 이게 성인이 되고 각자 삶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플러스 형제 자매가 사고 치는 경우 쪽에서 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짐이 되는 골칫덩어리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외동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히 뭐 거슬릴 게 없거든요, 혼자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뭐 부담감도 없고 뭐 경쟁심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냥 나만 내 갈 길 잘 가면 되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더 특별한 점은 부모님과의 관계 1대1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지만 때로 어떨 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친구처럼 이런저런 고민 상담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하고 또 아빠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조언을 듣고 또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네, 1대1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 서울 가족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결혼은 늦어지고 50대 이후 황혼 이혼이 늘어나 평균 이혼 연령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해요. 더욱더 제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1인 가구,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로 자리 잡았고 고령자 가구도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혼인 건수는 42,471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고 코로나 동안 좀 급감했던 혼인이 다시 살아난 반면에 초혼 평균 연령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해요. 남성은 34.3세, 여성은 32.4세. 또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연령대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2000년 3%대에서 지난해 25%로 급증했고요. 가구 형태도 서울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 거의 40%에 달한다고 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들이 가장 이제 자취를 시작하잖아요, 흔하게. 대부분 20대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나이를 떠나서, 연령대를 떠나서 혼자 사는 형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에서 따라오는 게 고립, 외로움, 주거 안정 등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문제들도 많아질 테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독립을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편함입니다. 이 편안함이라는 어마무시한 요소 때문에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가는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혼자 안 살아봤을 때는 그 경험 자체가 없었으니까 가족과 같이 사는 게 편한 거라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편한 거 말고 생각할 게 없었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때까지. 근데 한번 독립을 해보면, 혼자 살아보면 편안함이 달라요. 완전 넥스트 레벨의 편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편안함을 맛보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로 사는 결정에 있어서. 물론 돈, 직장 이런 부분도 다 이게 조화를 이뤄야 다 밸런스가 맞춰져야 이게 가능한데 지속이 가능한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일단은 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 세그먼트는 이 외로움을 이제 결혼, 연애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 해요. 싱글이면 외롭다고 느끼죠. 또 있다 없으면 이별한 다음에 돌싱이 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감정이 외로움일 수 있겠죠. 또 외롭기 싫어서 연애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애와 결혼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이란 건 내적 경험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도 일단 타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애는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100% 이해하거나 채워주지 못해요. 그 부분은 혼자서 알아가고 충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외로움이 커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다 보면은 관계가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자꾸 의지하려는 내 자신도 보일 것이고 그걸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은. 사람이 이렇게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다 보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면 거기서 공허함을 느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연애도 결혼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서적 안정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공허감은 스스로 직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애를 할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수단이 아닌 보조적 위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수적인 거죠.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결혼해도 외롭다.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외롭다. 심지어 자식 있어도 외롭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외롭다 할까? 저는 그게 뭐 단순히 뭐 옆에 파트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완전히 한마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 감정, 생각, 공허함은 내가 느끼는 거고 상대방이 그걸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죠. 또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외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뭐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라는 감정은 뭐 정서적 연결이 부족하거나 내가 뭐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강하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로움이란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없어야 좋다, 사라져야 좋다 생각하는데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외로움 자체가 저는 인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관계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내면을 돌볼 수 있어야 누가 내 삶에 왔다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크게 영향받지 않고 굳게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정말 혼자로 남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한번 제 생각을 내비쳐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자식을 낳으면 혼자가 아닐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함께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외로움이 사라질까? 라는 질문으로도 읽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평생의 동반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인생의 챕터에 있어서 결혼, 출산이 가장 큰 대목이잖아요. 특히 출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중심이 바뀌잖아요. 아이가 삶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 라는 그런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지킬 사람, 내가 보호해줄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또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언젠가는 본인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때 다시 부모는 혼자 남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을 낳아도 결국 인간은 혼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과정을 함께 겪는 시간 자체가 외로움을 덜어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본다면 자식을 낳는다고 절대적인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로움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아이가 그 부모의 감사함, 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도 똑같이 커서도 부모님한테 보답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자식이란 게 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어떤 어른이 될지 모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지도 않는 거고 자식이라는 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비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애지중지 사람 듬뿍 주고 잘 가리키고 했다고 해서 정말 그 그대로 자식이 자라서 그에 맞게 보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으로 인해 뭔가 부모로서 제대로 잘 못해준 기분 해줘도 더 해주고 싶은데 제대로 못해준 그런 아쉬움만 갖고 있어도 또 자식은 그 자체로도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부모의 노력, 수고를 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커서 또 보답할 수도 있는 거죠, 행동으로.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뭐 환경이 이랬다 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애가 그렇게 되고 다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몰라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을 키운다는 거를 어떤 뭐 보답을 받기 위해 투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갖는 것 자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키우고 싶으니까, 내 자식을 갖고 싶으니까. 그냥 거기에 의의를 두고 그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얻는 행복감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긴다면 뭐 어떤 형태의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나이 들면 형제자매 다 필요 없을까? 이런 케이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든 뭐 주변에서든 어디서든 나이가 들어져도 형제끼리 정말 우애가 깊고 단단해서 서로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보고 그러는 가정도 있는 반면 커가면서
각자 갈 길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어릴 때 이렇게 가까웠다 해도 같이 지냈다 해도 결국 자기 인생 중심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다 각자 가정 생기고 일 생기고 하다 보면 내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일단 그 가정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죠. 또 자식까지 낳는다? 형제는 같이 자란 사람이지만 자식은 내가 만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무게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근황 같은 거 자주 캐치업을 못해요. 연락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이고 뭐 누가 결혼했다 돌잔치한다 장가간다 하면 그때 이제 한번 얼굴이나 보는 거고 각자 가정 챙기기 바쁜 거죠. 두 번째는 돈, 유산, 간병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돈이 크죠. 부모가 남기는 유산이 있는 경우 또 자식이 여러 명인 경우 이걸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오갈 것이고 갈라서기 딱 좋죠. 돈이라는 게. 이런 케이스 듣다 보면은 혼자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질구레한 게 없으니까. 뭐 누가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복잡하면서 해방된다는 느낌은 있어요. 혼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관계를 이어주는 건 책임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책임의 대상이지만 배우자는 책임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지키는 건 마지막에 부모를 지키는 건 자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형제들보다는.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자신과 연결된 문제로 느끼지만 형제자매는 타인의 문제로 느껴요. 형제는 그저 과거를 공유한 동반자로 남죠. 하지만 자식은 미래에서 과거로 책임을 이어받고요. 그래서 부모가 병들거나 외로워질 때 곁에 남는 사람은 대부분 자식이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결국 나이 들어서 남는 관계는 피보다는 마음의 방향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전혀 혈연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모르는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모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자식만큼의 책임감과 연결성을 갖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스스로 외로움을 충족시키는 방법. 나 혼자서도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외로움이란 건 스스로 충족을 시켜야 돼요. 가족, 친구, 연인의 유무를 떠나서. 그래야 관계에서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봤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친밀감.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혼자 지내다 보면 우린 참 갖가지 생각에 휩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는 거.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거.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떤 기분인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지금 불안한 게 있는지, 뭐가 걱정인지, 뭐가 스트레스인지 질문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뭐가 걱정인지, 오늘은 뭐가 날 기분 좋게 했는지 일기 쓰듯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취미 활동으로도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팟캐스팅을 하잖아요. 저는 이 팟캐스팅 자체가 단순히 저한테는 이제 뭐 시간 때우기를 넘어서 정말 단단한 저의 일과가 된 것 같아요. 고정 스케줄, 고정 일과. 한 편의 에피소드를 만들 때 이 브레인스토밍에 쏟는 시간과 이걸 또 스크립트로 적는 시간, 녹음 편집까지 하면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만들고 나면 또 보람차기 때문에, 뿌듯하기 때문에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뭘 하나 만들었다, 내 작은 창작물을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데서 오는 보람,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고 나면 작지만 내 하나에게 창작물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분에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솔리드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셀프케어. 운동, 건강한 음식, 수면, 건강관리. 또 너무 맨날 건강한 음식만 먹고 지냈다 하면은 가끔 내가 원하는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어주고 또 그런 데서 오는 행복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그런 것도 좀 중간에 넣어주고 잘 자고 건강검진 받고 그런 것들. 세 번째는 몰입 경험. 이거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잡생각 안 나는 거.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줘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적 충족, 깊은 친구 관계, 연인도 좋지만 또 의미 있는 친구 관계, 내 친구 관계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이 밸런스가 맞춰지죠. 질적 관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양보다는. 친구 관계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가 좀 연락이 소홀했다 하면 연락해보고,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었다. 내가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다. 근데 관계를 해칠 것 같아서 혼자 꾹꾹 숨겨왔는데 이게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 것 같다. 왜냐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친구와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나는 그런 일이 좀 서운했다. 그게 좀 속상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솔직하게 터놓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죠. 마지막은 심리적, 철학적 충족, self-acceptance, 자기 수용, 외로움 자체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 인정하는 거. 외로우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한없이 파고들면 끝도 없어요.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하나 자체를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 방금 말한 몰입 경험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목표, 취미, 봉사 등 좀 의미 있는 활동에서 충족감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외로움과 관련된 아주 솔직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떠올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인스타그램 DM, 애플 팟캐스트 리뷰 등 자유롭게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에피소드 관련된 내용을 쇼츠, 유튜브로도 올리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전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